아이고, 우리 남편 또 야근했어?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불쌍해서 어떡해. 새벽 1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내가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으며 혀 꼬인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아내를 부축하러 나갔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일 애 학교 가는데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려고? 도시락? 야, 사 먹으라고 해. 돈 주면 되잖아, 돈. 아내는 갑자기 핸드백을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뿌렸습니다. 얘따, 너도 돈 없지? 용돈이나 해라.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란색 5만 원권 지폐들 3장이었습니다. 15만 원. 제 얼굴을 치고 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섬주섬 주웠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내일 점심 사 먹을 돈 5천 원이 제 지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양말 뒤꿈치는 구멍이 나서 발 뒤꿈치 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이 15만 원이면 구두도 고치고 양말도 새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비참하게도 그 돈을 줍고 말았습니다. 키키키, 꺼봐. 주울 거면서 자존심은. 으이구, 짠한 인간. 아내는 저를 비웃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48세, 중소기업 만년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150만 원을 갚고 고등학생 딸 학원비 80만 원을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살림은커녕 돈이 없어서 장을 못 본다며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탕비실에 있는 공짜 믹스커피를 3잔씩 타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4년 전이 생각납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갑자기 2배로 뛰면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그때 저는 퇴근하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취객들을 상대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그때 아내가 제 병상 옆에서 사과를 깎아 먹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여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병원비는 또 어떻게? 능력 없으면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이게 무슨 민폐야. 그때 저는 링거줄을 꽂은 채 엉엉 울면서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얼른 나와서 돈 벌어올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아까 아내가 돈을 뿌릴 때 가방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술 기운에 닿지 못한 가방 깊숙한 곳, 거기에 웬 낯선 통장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거래 은행은 파란색 통장인데 이건 뭐지? VIP 골드 통장? 혹시 아내가 몰래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8억 2,500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란 말입니까?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맨 첫 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입금일은 정확히 3년 전 제가 대리운전을 뛰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입금 자명은 동행복권, 즉 아내는 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떼고 12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 전이라니. 내가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하며 일할 때, 내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버틸 때 아내는 12억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출금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나쁜 년. 어떻게 사람이 이래. 새벽 3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통장을 넘겼습니다. 12억이었던 장호는 현재 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혀라도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자고 달래며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통장에는 건의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최고급 초밥을 먹으며 파티를 했던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도 안 나오는데 수리비 30만 원이 아까워 찬물로 머리를 감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달 아내의 통장 내역. 샤넬 가방을 샀더군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가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가 떨리는 내역.
백수 건달인 처남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보 우리 형편에 못 도와줘 라고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매정한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저를 저주했었죠. 그런데 뒤로는 몰래 1억 원을 떡하니 내줬던 겁니다. 제가 야근 수당 5만 원 더 받으려고 코피 쏟아가며 회사에 남아있을 때, 제가 찢어진 팬티를 꿰매 입을 때 이 여자는 12억을 깔고 앉아 저를 비웃으며 4억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당첨금을 곶감 빼먹듯 쓰는 동안 생활비를 조달해주는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VIP 통장을 올려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아내가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우 머리야. 여보 나 꿀물 좀 타와. 속 쓰려. 아내는 식탁에 앉으며 습관처럼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무심코 통장을 집어들더니 순간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내 가방 뒤졌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저는 쉰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4년 전 12억 너 복권 당첨됐었니?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잠시뿐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듯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 3년 전에 1등 당첨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쩔 거냐니 너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몰라. 나 투잡 뛰다가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 전세금 없어서 길바닥 나앉게 생겼을 때 너 돈 있었잖아. 12억이나 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10번 한 장 안 보태주고 그럴 수가 있어? 제 절규에도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철수 착각하지 마. 그 복권 누가 샀어? 내가 샀어. 내 돈 주고 내 운으로 산 거야.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리고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야. 내가 돈 있다고 네가 생활비 안 줘도 돼. 네가 벌어서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내 돈을 탐내? 너 진짜 괴물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공포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공포. 괴물? 웃기고 있네. 솔직히 말해서 너 무능하잖아.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면서 유세는. 아내는 통장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특유재산이라서 이혼해도 내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꿈깨. 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고. 이 여자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어 이혼하자고 할까봐 미리 법적으로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두고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래, 신경 꺼달라고? 알았어, 꺼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돈 냄새에 미쳐버린 악귀만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출근 안 해? 아내의 쏘아붙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챙겨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 내역, 처남에게 보낸 송금 내역 사진,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했던 야근 일지. 특유재산? 내 돈이니까 신경 꺼? 과연 그럴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분노한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 반차를 내고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독사 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복권은 특유재산이라 남편인 저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물음에 국내 톱 클래스라는 이혼 전문 초회 변호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막힌 속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번 돈이 아니니 특유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야근 일지를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를 전담하셨죠? 만약 남편분이 일을 안 했다면 아내는 그 당첨금을 깨서 생활비로 썼을 겁니다. 즉 남편분은 아내의 당첨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도록 기억 오류를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상의 없이 4억을 탕진했죠. 이건 재산 형성에 기여는커녕 마이너스를 낸 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첨금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악의적인 은폐로 인한 신뢰 파탄,
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지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분의 그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 앞에서 억울하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복입니다. 제가 조상 꿈꾸고 산 복권이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를 무시했고 제가 번 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아내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그녀를 보며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으로 코피를 쏟으며 번 돈으로 생활할 때 호텔 오마카세를 즐기며 4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원고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당첨금은 벌써 바닥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판사님의 판결은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피고 아내의 복권 당첨금 잔액 8억 원에 대하여 원고 남편의 기여도를 40%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남편에게 귀속시킨다. 땅.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3억을 왜 줘? 절대 못 줘.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돈 12억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대출금을 싹 갚고 온전히 제 명의가 된 아파트에서 딸아이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비 좋은 중형 세단도 한 대 뽑았습니다. 더 이상 구멍난 양말을 신지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처 이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혼 직후 그녀는 남은 돈 4억 여원 소송 비용 제외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커질 대로 커진 그녀는 사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놈의 처남, 누나 돈 냄새를 맡은 처남이 누나 코인 대박 정보가 있다. 이거 한 방이면 12억 다시 복구한다며 꼬드겼고 귀 얇은 전처는 남은 돈을 몽땅 코인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상장 폐지, 전 재산 휴지 조각. 그녀는 처남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갔고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오마카세를 먹던 입으로 지금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며칠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데 차 창문 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낡은 패딩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 전처였습니다. 그녀도 제 차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로 뽑은 반짝이는 세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차문을 두드리더군요. 여보, 철수씨, 나야, 영자야.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누구시죠? 나야, 당신 아내. 나 너무 힘들어. 동생 놈한테 사기당하고 갈 곳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잘할게.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12억 당첨됐을 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당신 복권 당첨됐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운이니까 신경 꺼라고 했지? 여보, 그때 당신 말이 맞아. 사람마다 각자 운이 있는 거야. 당신은 당신 운 다 썼어. 남은 인생도 그 잘난 운으로 한번 잘 살아봐. 난 신경 끌 테니까. 철수씨, 여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전처가 도로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제 차 안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최신 가요가 신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부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면 그 돈은 결국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딸아이와 함께 맛있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